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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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맞아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책과 강연의 컨텐츠 기획자 이정훈 작가님하고 북 컨텐츠 기획자 김태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편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책을 쓰고 싶어하는 작가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또 이제 그런 꿈을 꾸시다가 책을 쓰신 작가분들도 많은데, 저는 블로그에서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큐레이션이다라는 말을 참 멋지게 봤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처럼 개인이 자신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유통비용 하나 들이지 않고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예. 디지털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게 개인이 창작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무한대로 지금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컨텐츠가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컨텐츠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창의적인 연결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러려고 하면 같은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전혀 다르지만 그 다름의 차이 안에서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어떤 차이와 그 차이를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이게 잘 상품성 있게 연결하는 것을 저는 그냥 큐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 큐레이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작품을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관람객들이 찾지 않고 하는 결과를 얻듯이 그만큼 독창적인 시선, 창의적인 시선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큐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또 큐레이션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오늘 알게 됐습니다. 아니, 큐레이터 같으세요. 큐레이터. 책을 정말 너무 멋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분처럼 보이고요. 그 책과 강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갈수록 점점 궁금해지는데 연구생으로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네. 뭐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선발됐어요. 미모순이라면 그 다음에 연구생으로 이제 선발이 된 다음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앞으로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저희 그 책과 강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기획 공동 저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이상 출간을 한 연구생들은요, 저희가 연구원으로 승격을 해드리게 승진하는군요. 네, 일종의 이제 뭐 승진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정훈 작가님과 제가 이제 그 기획안을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획안에 내가 잘 쓸 수 있겠다, 내가 맞춤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연구생들께서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소 2인에서부터 7인 이하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고요. 선발이 된 연구원들께서는요, 그날부터 이제 집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동 저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그래서 이정훈 작가님과 제가 기획 공동 저서 1탄을 기획자의 책 생각이라고 해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일단 1탄이 너무 멋있게 나와요. 2탄, 3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다행스럽게도요. 또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비즈니스 능력 개발 부문 1위
벌써 벌써 1위가 되셨어요? 네, 그리고 대박. 기획력 부분에서도 1위를 아. 올랐습니다. 엄마도 우와. 여자들랑 공통점이 있는데요. 1위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획안 같은 경우는요, 국내 출판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출판 시장의 트렌드와 이슈를 분석을 하고 또 반영을 해서 기획안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요, 이 출판에 소요되는 전액 그 비용은 책과 강연에서 모두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정식 출판 계약과 인세 등등 모든 것을 전부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이 좀 아, 있는데요. 조건 있어요. 네. 공동저서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공동저서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책과 강연의 공동저서는요, 이 부분이 명백하게 좀 틀린 부분이 전혀 직업군 그리고 어떤 컨텐츠가 각기 다 다른. 네, 오. 다른 분들이 모여서 그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모양의 이제 퍼즐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은요, 한 장의 어떤 그 유니크한 그림으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됐는데요. 이런 각자 이야기를 하나의 메시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기획 방향을 저희가 고민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그 공동저서에 참여하시는 연구원들께서는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영역을 이제 협업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겠고요. 좀 말이 길죠? 설명이. 아니에요. 잘 이해가 돼요. 아주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공저를 통해서 그런 지식과 경험의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그 새로운 세계로의 확장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요. 그게 우리가 그 공동저서에 굉장히 주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 오, 근데 되게 신선한 네.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퍼즐 맞추기와 유니크. 어. 네. 오, 이게 각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퍼즐 맞추기 식으로 책을 쓰시고 이 유니크한 책으로 나오면 어떤 느낌이 나올지 되게 궁금해져요. 네. 역시 협업이 사실은 다음 세대의 그 그렇죠. 키워드잖아요. 네. 협업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기가 어려운, 우리는 로봇하고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해주시고, 뭐 메마르지 않는 샘물인가요? 완전 엔젤 투자를 또 하고 계신데, 진짜 두 분이 천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책을 쓰고 싶고 혼자 쓰기 너무 어려운데 또 힘을 합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걸 또 마케팅하기도 어려운데 사람이 또 합치면 그분들의 또 이 네트워크가 다 합쳐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난 게 점과 점의 연결과 우주의 기운이 다 모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지점에 대해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네. 사업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의 본질이라고 하면 그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 함께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제 늘리는 거죠. 그 월급을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삶을 보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 저희가 이제 책과 강연을 하면서 이제 기획 공동저서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주수익원이에요. 네, 여러 명이 써서 그러니까 책을 이제 독특한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만들고 자주 만들고요. 이게 함께 만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들 수 있고, 아, 네. 네. 그리고 여러 명이서 협업해서 만들기 때문에 각자 연결되어 있는 또 연결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명 모이면 그 확산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좋은 책, 양질의 책을 빈번하게 자주 만들므로 인해서 그게 책과 강연의 수익원이 되고 이를 통해서 연구원들이 더 많은 책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 수익들이 또 책과 강연에 재투자를 하면서 이 커지게 되면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커지면 코칭 어떻게 해요?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 연구생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구생들이 코치가 되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양산도 오. 하고 네, 그런 양성도 식으로 되고.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감동의 물결.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감동이 밀려가지고 단어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단어 정리가 안 이럴 돼. 때 빨리 사심 질문하세요. 그럴까요? 저희도 이번에 엄마도 외자다 그 팟캐스터로서 네. 콘텐츠 출간 기획을 제안을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책을 처음 쓴다는 것이
꼭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네. 두렵기도 하고 저도 어느 정도 써놨다가 못 내놓는 건 두려워서거든요. 이게 팔릴까?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느낄까? 그리고 책을 쓴다는 거는 내가 좋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읽는 사람이 보고 네. 뭔가 느낌이라던가 성찰할 수 있는 거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있는 글일까라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도 여자다 출간을 기획하려면 어떻게 쓰기 시작만 하면 될 것 시작하면 같죠. 좋은지 이건 정말 사심 질문입니다. 사실이 있잖아요. 엄마도 여자다는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혹시 회색 인간이라는 소설을 쓴 김동식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중졸 학력에 서울에서 이제 성수동에 있는 주물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십니다. 일을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유머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포 게시글이 이제 쭉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보는 게 낙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내가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기 시작했고 이제 이분이 컨텐츠 좀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무래도 글을 안 써보고 하다 보니 기본적인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틀렸나 봐요. 이제 그걸 이제 같은 이제 이웃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자들이 같이 보시다가 그게 틀렸어요. 이렇게 고쳐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건 내용은 이렇게 전개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분이 기분이 나빠하신 게 아니라 그래요? 하면서 같이 고쳐주다가 글을 계속 썼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관심이 연결이 됐고 어느 날 이제 이 게시판 안에서도 이제 상위에 1위에 랭크가 되면서 모 출판사 편집자가 보고 이 책을 이제 이 원고를 이제 책으로 내자라고 네. 해서 책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 책이 아주 폭발력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같이 이제 고쳐갔던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책을 써가는 과정이 스토리 안에 녹아져 있으니까 폭발력이 굉장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엄마도 여자다라는 이 방송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많은 분들과 이미 이야기를 주고 받으셨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출판 제의를 받으셨다는 걸 상당히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출판사들 관계자분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1위 하는 방송에는 이유가 있겠죠. 1위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분한테 듣고 나니까 희망이 생기는데요. 내년에 저희 프로젝트는 이건가요? 꼭 2020 프로젝트. 아니 제가 지금 김동식 작가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저희 독서 모임에 그 블로그 사연이 딱 올라왔어요. 이런 네네. 분도 계세요 하고 딱 올라왔는데 다들 너무 뭉클하고 감동적이라고 저도 사실 그걸 읽고 아침에 가다가 사실 눈물이 났어요. 네. 이런 사연이 있으시구나. 근데 그분의 삶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힘들었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도 유머에 이런 재미있는 걸 찾아서 본인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고 썼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 사람 이렇게 글을 못 써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고치시고 이 부분은 띄어쓰기가 잘못됐고 철자가 맞아요. 틀려 이렇게 해줬을 때 우리는 지적질을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되게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신 거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댓글 맞아요. 쓰신 분들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제가 지금 김동식 작가님하고 블로그 이거 맺었거든요. 그랬어요? 그걸 읽고 바로 네, 추가 신청을 했어요. 이 방송 나가면 그분한테 알려드리겠어요. 작가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감동받은 건 그분이 중학교 때 이제 네, 중학교 네.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힘들게 하셨다 얘기 들으면서 중학교 수업 가는 날 내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 너희들도 저 공부하기 싫어요 이러는데 일단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고생하신 분이 책도 쓰시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되게 희망이 되실 수 있는 분인 것 맞죠. 같아요. 네. 예. 와 감동입니다. 그런 분하고 또 저희의 또 사연을 또 같이 또 이렇게 일맥상통시켜 주시면서 감동 네. 스토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카테고리를 아주 자세히 봤거든요. 네. 선택과 집중.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선택과 집중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 그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책을 쓰겠다라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쓰실 거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고 저는 뭐 20대, 30대 이렇게 좀 주 독자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쓰려면 대략적인 어떤 그 분야가 결정이 되었다면요. 질문을 되게 잘 해줘야 되는 게요. 무엇을 쓸 것인가 보다 누가 읽을 것인가를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대요, 30대요 이런 게 아니라요. 나이가 35, 그리고 연봉, 취미, 거주의 형태, 그리고 미혼인지 기혼인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 그리고 많이 읽는 책,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은 패션 스타일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만의 가치관, 결혼관 등 구체적으로 캐릭터를 완성하고 나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한다는 그런 감각으로 이제 책을 써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은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를 잘 알수록 그 문제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문제가 이제 되게 명확해지면은요. 조언이나 제안도 상당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겠죠.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 두 사람이 만나서 막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시간도 이제 후딱후딱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 독자를 구체화하면은 그 문제가 이제 명확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독자를 찾고 또 여러분들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서 그런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저희도 엄마도 여자들 핵심 독자를 한번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네. 말씀하시는데 되게 논리적이고 이렇게만 쓰면 이 타겟을 가지고 네. 글을 쓸 때 집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글쓰기 수업 받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작가님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써라. 그래서 이거 썼다 저거 썼다가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 그 하나에 대해서 계속 써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런 이렇게 거는-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알아듣겠네요. 네, 맞습니다. 패션 스타일 딱 나와가지고 제가 패션 스타일 뵈니까 김태한 작가님 오늘 마크 주쿠버그나 스티브 잡스 같은 스타일로 보셨어요. 네. 책 내는 법 4단계를 알아보자 얘기해 주신 거에 되게 관심이 갔어요.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4단계를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 글쓰기, 출판, 마케팅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책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좀 자극적인 책 말을 읽어야 되겠네요. 기획자의 책 생각. 네. 네,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좀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제 작가는 죽었다. 이제 크리에이터다라고 이야기를 네. 좀 했는데요. 예전에 그 작가라고 하면은 이제 집필을 하고 원고에만 충실을 하고요. 투고 후에 출판사에서 이제 마케팅 이런 네, 홍보를 네, 네. 이제 좀 다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 해주니까는 원고에 집중하면 됐는데요. 사실은 요새는 뭐 1인 출판 같은 경우 독립 출판도 많이 많아지면서요. 결국에는 이 저자가 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독자의 시장을 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 마케팅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처음부터 출판 이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좀 보는데요. 계약 이후에 이제 출판사하고는 또 별개로 예상 독자와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또 유리할 수 있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독자를 정확하게 타겟을 딱 잡고 네. 그 타겟이 나오면 내가 글을 쓰는 동안에도 그 타겟들과 연결될 수 있게끔 연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요, 뭐라 그러죠?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이제 키워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즉 다시 얘기하면 제가 어떠한 소셜 미디어에 나의 어떠한 피드를 이제 올려놨을 때에 즉각적으로 저의 그 피드의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댓글 한 번,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독자와의 유대감을 굉장히 돈독하게 해주면서 결국에 내가 책이 출간이 되었을 때 내 책의 어떤 판매로 이어지는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나의 SNS가 내 플랫폼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제 걸 잘 관리해야겠어요. 결국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브랜딩에 관련된 것도 이런 소셜 미디어를 잘 관리함으로써 브랜딩이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 첫 번째 책에서 책 사지 마라만큼이나 작가는 죽었다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이제 크리에이터다. 네. 작가님들 크리에이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네. 장 제목들이 다 너무 재밌고 신선하고 뭐 언어의 온도, 지속성과 독창성의 온도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있고 1인 출판 뭐 이런 것도 있고 기획자의 습관 이런 것도 있고요. 제일 재미있는 단 한 자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쓰고 싶은데 공포. 쓰지 않고 있는 이유. 그 파일을 열어놓거나 흰 종이 위에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뭘 쓰지라고 고민하는 시간 되게 오래가고 네. 그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막 하는 밑작업들 있잖아요. 커피도 갖다 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책 써야 되는데 일단 다른 거부터. 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저희 강의 준비할 때도 그게 비슷하거든요. 네. 강의 준비하려고 딱 앉으면요.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도입 들어가는 것까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 걸린다. 시험 공부할 때 괜히 책상 정리하고 싶은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점 하나가 방향을 결정한다. 이 얘기 저 꼭 듣고 싶어요. 잠깐 스포 좀 해주시죠. 네. 책이요. 김태환 작가가 얘기했던 거랑 뭐 비슷한데요. 우리가 이제 그 출발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점이 하나 찍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그 점이 도착점인데 사실은 출발점의 문제가 아니라 도착점이 없기 때문에 방황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광활한 대지 위에 서 있다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360도가 펼쳐져 있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모르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자를 이제 정확하게 타겟팅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획은 똑같다. 상품 기획도 그렇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적어놨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책 안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져. 굉장히 큰일 났. 책을 빨리 다 읽으셔야 되겠어요. 아까 갑자기 딱 서 네. 있는 지점에서 360도를 돌아봤을 네. 때 점을 찍지 않으면 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다. 갑자기 VR이 생각이 나면서 네, 가상 현실과 그 세상 안에서 뭔가를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점을 찍어야겠네요. 네. 네. 저는 요즘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강의를 좀 다녀요. 네. 제가 유튜브를 많이 활성화시키지는 않았지만 했던 경험도 있고 채널을 좀 여러 개 네. 좀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1인 크리에이터 책으로 시작해보기라는 콘텐츠에 관심이 갔어요. 네. 그리고 콘텐츠가 뭐냐고 하면 아이들이 또 설명을 못하고 저도 처음에 수업하기 전에 콘텐츠가 뭐지라고 생각할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멀티 채널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신조어를 봤어요. 궁금해요. 네. 네. 그 정확히는요. 다중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MCN이라고 합니다. MCN 네. 이거군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연예인들 네, 네. 소속사와 같은 개념인데요. 1인 크리에이터가 늘면서 방송 제작과 운영, 관리를 해주는 이제 소속사가 생긴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도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오늘 MCN에 대해서 설명하고 왔는데 이거를 아.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한글로 풀어서 풀어놓으니까 말하니까. 네. 근데 지금 아까 MCN이라고도 하는 순간 하하 또 네. 예, 맞아요. 이게
유튜브 자연스러운 크리에이터들도 진화. 또 수익도 많아지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MCN 회사들이 맞습니다. 생겨가지고 네. 그 연예인 관리하듯이 소속자가 이렇게 관리를 해서 네. 와. 또 오늘 아이들한테 너희가 열심히 하면 수익이 많이 생기면서 MCN이 생긴다.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관리도 해준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책과 강연은 작가들의 소속사인 것 같아요. 책과 강연이니까 강연에도 좀 관심이 가는데 네. 기획자의 생각에는 주로 어떤 강연들이 이루어지나요? 아, 기획자의 생각은 사실 생각을 좀 깨우쳐주는 그러니까 약간 반전이 있는 그런 반전. 네, 네. 기획 강의가 많고요. 네. 이 사람들이 기획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뭐 관념적이거나 어렵게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제가 이런 정의를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모두 기획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상품들은 다 상품 기획이라는 걸 맞아요.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위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면 없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기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기획 속에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일상이고 삶이다. 그것을 눈치를 채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깊이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알아차리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사례들 하나를 알려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간단한 걸 얘기하면 지금 앉아 계시는 뭐 의자라든지 책상 높이를 저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네, 의자 높이는 네, 한 네, 네. 450mm 되고 네. 책상 높이는 700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관찰자의 시선이네요. 네. 그게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네, 네, 거의. 네, 그것의 이제 그 규격의 기준은 결국 인간인 음. 것이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인문학 봐야 돼요?라고 하면 네 이유는 말할 네, 수가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 비밀이에요. 얼마 전에 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 네. 있죠. 그 작가님의 책을 전문 번역하시는 그 전미연 그 선생님을 만나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 문학은 왜 읽어야 됩니까? 문학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의 그런 행동, 심리, 생각은 논픽션입니다. 라고 하셔서 그거 같아요. 결국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해하는 데서부터 기획이 시작되고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기획자의 생각에서 많이 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저 오늘 아침에 읽은 글하고 너무 연결이 돼가지고 아, 공감돼요. 그러니까 기획된 곳 안에 살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딩적 사고를 보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어떤 기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쓰고 있는 이 물건은 어떤 상품 기획에 의해서 내가 쓰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끌려가게 된다. 맞습니다. 네. 기획을 못하고 네. 끌려가는 사람 되는 거죠. 똑같이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자동 반응하듯이 물건 쓸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책 한 권이 나올 때도요. 네. 이 책을 누구한테 읽혀야겠다라고 타겟이 딱 잡히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이즈는 뭐로 해야 되고 색깔을 뭐로 해야 되고 이 맞습니다. 색깔에도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여성 맞습니다. 공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그거에 보니까. 맞춰서 네. 뭔가가 나왔을 때 사실은 사람이 움직일 때요. 큰 게 아니라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움직이거든요. 맞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만 딱 터치해주고 그거 하나만 알아줘도 되게 감동스럽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하실 때 되게 디테일하게 하신다는 걸 딱 보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그거였구나.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으셨네요. 네,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강연을 해주셔서 깨달으신 거예요. 기획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참 어우, 많네요. 뭐가 반짝반짝하고 띵 하고 막 그러고 띵.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잠시 그동안 쉬신 김태현 작가님께 네. 인생 키워드 3개만 뽑으라고 한다면 네. 네, 저는 3가지 단어로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실행, 연결, 상생. 다소 진부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실 실행까지 이어지는 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뭐 책 쓰기를 예로 들면은 언젠가는 책 한 권 써야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거든요. 네. 결국 내가 한 발자국 움직여서 그 기회를 잡을 때 사실 그게 결과로서 발현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수정과 보완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실행.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책을 쓴 것도 그리고 이정훈 작가님을 찾아간 것도 결국엔 실행에서부터 실행에서. 발로가 네. 된 게 네.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요. 결국 실행으로부터 또 연결이라는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라는 효과가 이루어져서 시너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결국엔 또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은 이제 그 서로 상생의 구조가 생깁니다. 결국에 이게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책과 강연의 그 플랫폼의 형식과도 맞는데요. 저희는 결국에 지향하는 바가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구생이라는 하나의 그 틀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구조를 스스로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인데요. 이거는 뭐 제 삶의 가치관과도 맞고요. 또 책과 강연에 지향하는 바랑도 맞아서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슬로건하고도 닮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와, 네. 말씀 그렇죠.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쏙쏙 들어오고 내용이 일단 너무 좋고요. 네. 이정훈 대표님이 되게 인복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런 인재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죠. 짐 싸가지고. 두 분의 연결이 정말 멋진 시너지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인복이 많은 네. 이정훈 대표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개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늘 생각하는 건데요. 그 행동은 항상 생각의 반복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향이라서 네. 추진력이 좀 저도 그래요. 좀 좋은 반면에 네. 워낙에 이제 변화도 많아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듭니다. 아, 네. 아유, 네. 조금 아니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지 네. 걱정하는 것은 이제 결정하기 이전까지만 하고 이미 결정됐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던진 네.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후회도 이미 결론이 나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은 그냥 미친 듯이 좀 달려가는 편이고요. 그다음 뭐 실패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사실 실패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실 어떤 것도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루시아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 생각나요. 넘어져도 뭐 하나 주워서 일어나면 된다. 제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라 네. 가지고 주사위가 딱 던져지면 그냥 추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좀 많이 절 말려요 남편이. 제발 그만 벌려라 일을. 근데 벌리시는 일마다 다 네.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못하는 건 포스팅하지 않습니다. 아, 그게 비결이군요. 네, 비결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다 잘하시는 줄 알고. 네. 또 루시아님의 또 비밀이 나왔네요, 여기서. 아니, 근데 항상 뵐 때마다 이제 자기 칭찬하고 저희끼리 칭찬하고 있는데 열정이 너무 가득하시고 네. 굉장히 행동력이 빠르셔가지고 제가 항상 부러워요. 행동 앞에 생각 조금 저도 있어야 돼. 근데 이 반보 아까 이정훈 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반보 앞에라는 말에 되게 공감하는데 한 보 앞으로 가면요 네. 핀트가 안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반보 가야 돼요. 행동이 안 나올 수 네. 있어. 아, 네. 그러면 또 두 분의 인생 키워드를 들었는데 또 책을 또 쓰시고 강연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추천하고 싶으신 도서가 있으시면. 그 최근에 읽었던 책을 중심으로 꼽자면 먼저 기획자의 책 생각을 네, 가장 기획자의 최근에 책 생각이요. 읽으셨군요. 굉장한 네. 명저죠, 네. 명저. 1위. 네, 꼽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그런 어떤 책들도 많은데 좀 진중하고 무거운 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도리스 레싱이라는 작가의 19호실로 가다라는 책 조금 우울하고 좀 침울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여성분들이 읽기에는 조금 좀 진중하게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손원평의 그 아몬드 너무 유명하죠. 네, 네. 네, 이 책은 그 공감 그 능력 결여를 겪고 있는 사람과 너무 감정을 넘치듯이 이제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두 사람 간의 어떤 성장기 같은 소설인데요. 이 최근 읽었던 책 중에서 좀 기억이 남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청취자분들 킵해가지고 열심히 쓰고 지금 계시죠. 여기서 소개하면요, 다들 읽으신 다음에 뭐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네. 엄마도 여자들 속에 나온 책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분들 좀 좋아하셔야 될 읽어보세요. 막 너무 우울했어요, 막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우울함 속에도 건질 게 그렇죠. 많이 있고요. 성찰할 네. 거리가 많잖아요. 네, 네. 네. 김태한 작가님 혹시 세 권? 아, 네. 뭐 기획자 책 생각 말을 하려고 했으나 선정을 네. 하셔가지고요. 아, 네. 깨알 자랑. 네. 제가 뭐 책을 3권을 꼽자면요. 일단은 사실 제가 10년 동안 있었던 회사라는 이러한 틀에서 이런 거대한 대양으로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게 해준 책은 이정훈 작가님이 쓰신 불리한 청춘은 있어도 불행한 청춘은 없다. 아, 제목부터가 네. 일단 엄청 확 네. 끌립니다. 네. 꼽고 싶습니다. 되게 제 삶에 있어서 좀 용기를 많이 내게 해준 그런 책이고요. 두 번째 책으로는요. 이미 저기 작고하신 분인데요. 고 구본형 선생님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책인데요. 저는 네. 그 책을 3독 3번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책인데요. 저는 그 책을 읽고서 제 인생 30년을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첫 책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선생님이 이제 잠들어 계신 그 절도산 성지에 가서 제 책을 드리고 왔거든요. 와. 그리고 한참을 또 대화를 하다 아, 왔는데요. 네. 네, 그런 그 구본영 선생님의 어떤 그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서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신이 전 굉장히 좋아서 네. 네, 그 책을 꼽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요. 어떤 관찰학의 극치의 미학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김훈 선생님의 저는 라면을 끓이며를 되게 또 네. 즐겁게 재밌게 봤는데요. 라면 먹고 싶네요. 네, 김훈 네.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키보드로 노트북으로 글을 쓰잖아요. 근데 김훈 선생님은 아직도 육필로 원고를 네, 네. 쓰신다고 와,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조사 하나를 가지고도 이틀을 고민하실 정도로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그리고 갈까 그래서라고 하는 네, 그다음 네. 은는이가 아, 이런 것만 그것마저도. 아, 접소가 아니고 그것마저도. 조사마저. 네, 네. 세상에. 할 정도로 하는데 제가 그분의 글을 읽을 때는요. 저는 글을 항상 쓸 때 걷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글은 더 이상 걷어낼 게 없이 그 정도로. 필요한 표현만 딱. 매우 담백하게 하는 아주 정말 되게 존경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신데 그 3권을 제가 추천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쭤보면 그 구본영 선생님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게스트분들이. 네. 라면을 끓이며 꼭 읽어보고 싶네요. 정제된 글. 네, 맞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없는 글이 글. 어떤 건지 또 간결한 많이 글. 많이 읽어야 또 그런 글을 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카레 노래도 굉장히 유명하긴 네, 한데요. 카레 노래. 라면을 끓이며도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새로운 책들을 많이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6권 나왔습니다, 오늘. 네, 6권. 네, 인증샷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으신 다음에. 네. 저희 그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이 네. 요거를 들으시면서 요즘 진짜 작가 되고 싶으신 분들 많거든요. 네. 내 인생에 나의 글을 한번 쓰고 싶고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모모 문고 온라인 서점 이런 데 나왔으면 네.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 그 세상으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나 격려의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나왔던 분이 나에게 행복은 출판이다 이런 글을 남기셨었어요. 네. 저는 존경하는 사람을 항상 그 꼽으라고 하면 정말 망설임이 없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머니 네. 너무 좋으시겠다. 그만큼 사실 여자는 약하다고 하지만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냥 이제 두루두루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강하신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이 힘들었을 때도 어머니가 그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지를 제가 겪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이미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은 본인 당신을 위해서 욕심을 내신다면 분명히 사회에 나오셔도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로서도 강하니까. 네. 네, 너무너무 훌륭하시죠? 그렇죠. 네. 10년 동안 세상을 안 만나신 분도 멋진 책을 쓰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아이들과 스토리도 많고 네. 본인의 그 고민 많은 엄마들하고 만나시면 엄청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주 다 끌어내 주실 수 있어요. 연구생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한 작가님도 한번 응원의 말씀. 네, 다소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꿈을 찾으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나는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얀 백지를 가지고 와서 나 김태한이란 사람을 이제 정의를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인생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슬로건이 저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을 돕습니다라는 슬로건인데요. 네. 이 슬로건 하나가 정해짐으로써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너는 왜 책을 쓰니? 변화를 원하는 사람 돕고 싶어서. 너는 왜 강연을 하니? 변화를 원하는 사람 돕고 싶어서. 라고 이렇게 모든 행동의 이유가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뭐 어머님, 아버님 모든 분들이요. 나의 어떠한 행동의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인생 철학 슬로건을 정하셔서 그 꿈을 꼭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꼭지점과도 같은 네. 거기로 귀결되는 네. 뭐든지 다 이유가 되네요. 내가 하는 일단 행동에 대한 정의를 이유. 한번 딱 내려보는 시간. 아, 네.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지친다고 하잖아요. 미쳤기 때문에 지금 180일 지치지도 않으시고, 근데 그 이유가 또 남을 변화를 원하는 사람을 돕겠다, 이 조력자의 삶을 살겠다고 딱 정하신 분께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 오늘 네.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여기 변화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커피를 많이 드셔서 커피는 오늘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의도적으로 네. 마셨습니다. 제가 기획한 겁니다. 막판에 우리 빵 터졌는데 굉장히 진지하다가 제가 커피의 그 기운이 이제 점점 올라와서 또 이렇게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3편으로 진행될 얘기를 2편으로 했어요 저희가. 그랬네요.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성찰을 하실 수 있는 거리를 네.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용도 좋았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갖고 네. 저희가 뭐 그 라디오에서 성시경 께서 잘 자요 하면 이렇게 되게 좋은 것처럼 우리 또 만나요를 한번 다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악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름다운 분들만 와서 댓글 네. 다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한 없습니다. 영향력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의 글과 또 용기 주시는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진심으로 시간에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넷이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멘트를 아주 잘해야겠는데요. 우리 엄마들은 사실 내 꿈이 뭐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라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 안에 콘텐츠를 찾다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글을 쓰다 보면은 몇 권의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사람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만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꼭 만나요. 이 NG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